건진법사가 대통령실 모 행정관을 콕 집으면서 언제든 쓸 수 있다고 말하는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건진법사는 특히 이 행정관이 자신의 처남 몫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갔고 처남이 관리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이자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뒤인 지난 2022년 7월 5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딸이 나눈 문자 메시지입니다. 딸이 "아빠, 대통령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라고 전하자 전 씨는 "직접 소통해서 결정되면 돼. 라고 답합니다. 누군가와 직통 창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 씨는 A 행정관은 처남 몫으로 들어갔다며 처남이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 씨의 처남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밀착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해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이 불거지며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해당 메시지의 의미를 묻자 전 씨는 처남과 A 행정관이 대선 때 함께 일을 했다면서 둘이 친하니 언제든지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처남 몫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선 둘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고 답하고 A 행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묻자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씨의 입지는 더 굳건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고문님의 지휘 아래 모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며 서울의 구청장 경선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전 씨가 명함 등을 전달받은 예비 후보자는 최소 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대선 때 일을 했다고 하니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부탁하는 것이라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공천에 관계된 적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JTBC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선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전후 시점에 이 건진법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정황들을 저희가 여러 취재에서 전해드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 캠프 비선 실세인 건진법사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에게 선거 전략을 주어놨습니다. 캠프 간부들한테 보고를 받고 지시도 하는 문자 메시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건진법사도 박근혜 대선 때와 달리 이번 대선에선 조금 본격적으로 움직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본격적으로 인사청탁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3명 중 1명만 인사가 확정됐다고 윤 의원에게 항의하는 문자 메시지가 청탁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 1명을 언제든 쓸 수 있다. 처남 몫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인사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뿐 아니라 이 건진법사에게 여러 사람들이 뭐 공천을 부탁하고 또 인사를 청탁하는 정황들도 저희가 취재를 했죠. 네, 2022년 대선 이후 바로 6월 지방선거로 이어집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을 바라며 건진법사에 청탁하는 내용이 건진법사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네. 공공기관 임원 자리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전방위에서 인사청탁에 들어갔습니다. 한 종교단체가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대기 위해 건진법사에 고문료로 지급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 이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관련 의혹들을 지금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발견된 현금들에 대해서도 기도비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기도비로 받은 거라 주장하고 있는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 후보자가 공천을 해달라며 준 1억 원도 전 씨는 기도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건진법사 강남 양재동 은신처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발견돼 압수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신권 다발로 비닐로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밀봉 시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2022년 대선 이후인 2022년 5월 13일로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권으로 밀봉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밀봉된 신권 다발을 개인에게 주는 경우는 잘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건진 법사는 이 또한 기도비란 주장과 함께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은 돈인지 구체적으로 소명을 못하고 있는 거군요. 네,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검찰이 기도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건진 법사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받기도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검찰은 건진 법사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에서 나온 이력서와 청탁 문자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선으로 지목된 건진 법사 의혹, 오늘도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건진 법사가 자신의 가족 사업 관련 민원 등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하고 해결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관련 서류와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 가족은 2012년 광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광산에서 귀사문석을 채굴해 화장품 재료로 쓰려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건진 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광업 채굴건이라고 적힌 서류철을 확보했습니다. 서류철에는 A4 용지 한 장짜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광산 관련 보고드리겠다며 현재 상황을 소명하면 1년 추가 유예하는 것으로 산자부 광업등록사무소와 맞춰놨으니 담당자에게 안내받으면 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에는 2017년 11월 3일이란 날짜와 함께 윤 의원이 보낸 내용이라는 문장과 눈웃음 이모티콘도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산자부 광업등록사무소는 2017년 11월 전 씨 가족회사에 대해 채굴계획 미인가 결정을 내렸다가 보고서 내용처럼 1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했습니다. 반면 전 씨의 지인 이모 씨는 윤한홍 의원 지시로 귀사문석 석산 인허가를 해결한 적이 있다는 말을 윤 의원 보좌관 한모 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전 씨가 윤한홍 의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려 한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건진의 지인이 큰 그림을 만들어보자며 PF를 두고 산업은행 등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건진이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답한 겁니다. 윤 의원은 건진 법사의 공천 요구나 인사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금전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5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18가지 허위 경력을 문제 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끈끈이 거기에 대한 해명과 설명과 또 필요하다면 사과를 할 책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고조된 이날 오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공식 배우자팀 구성을 논의 중이라는 이른바 찌라시를 건진 법사에게 전달한 겁니다. 전 씨는 의원님들을 공격하는 음해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 권 의원과 제가 완전히 빠지는 게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라고 묻습니다. 건진 법사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한다며 진정한 사람이 두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빠진다 하면 기운 빠지고 힘들어 하실 것이라 답했습니다. 캠프 핵심 실세로 불렸던 윤핵관 윤 의원이 조언을 구하자 건진 법사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의중을 답해준 겁니다. 이어 대선판 음해는 당연하니 예민하게 반응 말라며 다독이고 자신 있으니 걱정 마라. 당선은 확정이니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격려한 것도 건진 법사 쪽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며 국회의원보다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건진 법사는 내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한 사람 중 한 명이라 윤 의원이 조언을 구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윤 의원이 어느 쪽이 더 운이 좋겠는지 물어본 거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네, 건진 법사는 이렇게 윤석열 당시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과 함께 비선 논란을 일으키며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란 조직에서 상임 고문으로 통했는데 건진 법사가 이 조직을 쥐락펴락하면서 지휘하는 정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선 캠프
소는 네트워크 본부에 방문했습니다. 윤 후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툭툭 치는 남성, 건진법사 전성배 씨입니다. 우리 저기 직원들 다 전부 다. 이처럼 전 씨가 네트워크 본부를 쥐락펴락한 정황은 법사폰에도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전 씨는 네트워크 본부 소속 본부장 19명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을 전국 네트워크 위원회 상임 고문이라 소개하며 윤석열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향해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구독회원 증가분을 뉴미디어 팀장에게 보고하면 반영하겠다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러자 본부장들은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열심히 뛰겠다고 답합니다. 한 본부장은 존경하는 고문님, 충청 지역 필승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님과 협의해 일정 잡아주시길 간곡히 소망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건진 법사에게 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 문자 내역을 전 씨에게 제시하며 네트워크 본부장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하는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 씨는 내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보고한 것 같다고만 답했습니다. 승려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당시 건진 법사를 놓고 비선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인사 정도만 한 사이라고 선을 그었고 네트워크 본부란 캠프 조직도 해체됩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진 법사가 대선 당일 아침까지도 캠프의 일일 보고를 받았던 걸로